예, 저는 이런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떨리네요.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되나요? 이걸로 누르면 되나요? 아이고, 네, 디지털 컨텐츠 앞서서 교수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 중에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어떻게 만들면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실무적인 걸 좀 드리려고 하고요. 10분이라는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1분부터 10분까지 총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 사례는 이제 워크맨이라는 이제 웹예능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 잘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살았었고요. 그 JTBC에서 있을 때 워크맨을 만들었었고 지금은 JTBC에서 나와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그 유튜브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직하고 있고 옆에는 이제 워크맨 같이 하셨던 장성규 씨랑 뭐 보그였나 엘르였나 그 잡지 뭐 촬영하는 거 있어가지고 한번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파트 말씀드릴 건데 이제 하나는 기획이고 하나는 제작이에요.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면 이제 촬영이랑 편집의 전 단계, 촬영 전에 고민하셔야 할 내용들이고 제작이라고 하면 실제 촬영하시고 편집하실 때 좀 고민하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이제 기획 파트에서 기획 배경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기획하는 어떤 순서들을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워크맨 같은 경우는 이 기획 배경의 출발이 청년 실업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 생각하면 10대, 20대잖아요. 뭐 많은 어려운 거 생각하실 거 없이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지? 생각하면 대학교 가기, 뭐 취업하기죠. 종교적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대다수가 그래서 청년 실업이 진짜 고민이고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들이 직접 많이 보는 컨텐츠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뭐 많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뭐 가령 뭐 EBS에서 하는 뭐 이제 극한 직업 이런 거 있고 옛날 KBS 이제 피디님 계신데 거기서 하셨던 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보지는 않잖아요. 이들의 고민이 이거가 있는데 그럼 나는 요거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년 실업이라는 걸 이제 기획 배경으로 잡았었고 이제 이 기획 배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이 나의 시청자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 배경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요. 콘텐츠를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는 공감이 잘 될수록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절반 분들은 이제 뭐 연금이나 노후 대비 이런 거 하면 좀 관심 있으실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관심이 없죠. 이제 이런 게 기획 배경이고 공감이라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콘텐츠의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획 배경을 잘 고민하시고 나시면 이제 선택하실 게 출연자에 대한 고민이에요. 일단 출연자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인데 워크맨의 예를 들었으니까 워크맨은 이제 장성규 씨라는 아나운서분을 출연자로 섭외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삼수를 하셨어요. 대학교 가시기 전에. 그래서 누구보다 이제 대학을 열심히 가고 싶어 하셨던 분이고 아나운서 준비하시기 전에는 공시생을 또 한 2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들어가고 싶으셔갖고 취준생 생활도 한 3년 하시고 그렇게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셨다가 아나운서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직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 점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이분을 섭외할 때는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뭐 유명하긴 했는데 또 죄송하네 갑자기 유튜브에 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엄청난 스타가 와서 알바하고 뭐 직업에 대해서 체험하면 공감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좀 아나 모르나 싶은 사람일수록 좋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출연자까지 섭외를 하고 나면 이제 유튜브여서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주 시청 타겟, 성별, 연령, 성향, 유행 등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워크맨의 기획 배경이 취업이었잖아요. 그럼 취업이 고민인 사람들이 주 시청 타겟이 되고 그 사람들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 취업이 고민인 사람들은 성별, 남녀 모두 다 해당되죠.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한 초중반까지 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이직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향을 보면 연생으로 치면 한 98년에서 87년생 정도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MZ 세대가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일자리에 가면 신입으로 일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출연자도 신입으로 가서 꼭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저 주 시청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성규 씨도 매번 워크맨에서는 늘 신입의 일만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그건 촬영해서 다 배제시켰거든요. 그날 가서 무조건 처음 할 수 있는 일, 신입이 할 수 있는 일만 꼭 했고, 마지막에 그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의 포맷인데, 그 시급도 진짜 신입이 받는 수당 제외하고 받는, 진짜 그걸 받았어요. 그래야 더 공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는 판단이었고, 그리고 이제 방송 예능을 보면 각자 자막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 자막을 쓸 때도 그 이 나이 또래 분들이 쓰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뭐 이제 DC 인사이드나 뭐 그런 커뮤니티들이 뭐 많아요. 근데 그런데 가서 이들이 쓰는 언어들을 보면서 편집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을 선정할 때도 배경음악 선정, BGM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차 타고 여행지로 떠나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용필 씨의 이제 여행을 떠나요가 써도 되고요. 저분들이 목표라면 이제 뭐 볼빨간 사춘기나 그런 음악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음악, 내 시청자들이 많이 듣고 있는 말, 음악들을 써야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저 나이 또래가 아니라더라도 저들을 공략하려면 저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선호하는 직군이 있는지, 이 나이 또래 분들이, 그럼 그게 촬영 아이템이 되겠죠, 워크맨에서.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거든요. 요 나이 또래 분들 특히 그 젠더 감수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초 마초적인 성향이 있거나 여초적인 성향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요런 그 주 시청 타겟을 분석하시면서 선정하시면서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유튜브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좀 좋겠다는 어떤 제안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 시청 타겟까지 분석하시고 나시면 이제 장르를 선정하셔야 돼요. 기획 배경이 약간 취업, 뭐 직업이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흔히 유행하는 어떤 장르들인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올 때는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을 줄 알고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해가 좀 되시는 분도 몇 분 보이는 것 같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하루 일당 49만 원에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인데, 저거는 취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덤프트럭 기사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일하면 하루 종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는, 흔히 우리가 보는 이제 뉴스의 취재 형식 같은 거를 유튜브로 풀어낸 어떤 거고요. 실험 카메라, 배달원에게 갑질하는 사람을 본다면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브이로그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본인이 셀프캠을 들면서 내가 일하는 공간을 소개하고 내 하루를 소개하는 어떤 형식이고요. 조조소라는 웹드라마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어떤 드라마타이징의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 전통적인 방식도 있고, 쇼박스 요즘 많이 보시는데 엄청나게 호흡이 빠르고 내레이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약간 요거는 또 그 기존의 드라마하고는 또 문법이 좀 다른 장르인데, 그런 거 장르도 있고, 알바썰이라고 하면 이제 메가박스 알바생, 뭐 CGV 알바생 두 분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셔서 알바하면서 겪었던 그 차이들을 이제 토크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시청 타겟을 놓고 기획 배경을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장르들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위에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영화에도 멜로가 있고 SF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직업도 모든 걸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장르를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멜로나 SF 같은 경우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의 영화사와 드라마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의 장르는 뭐 책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방법밖에는 답은 없는데, 많이들 그 보신다고 앞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보시면서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얼리티라는 장르를 선택했는데, 리얼리티라고 하는 건 우리 출연자가 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나오는 일들을 이제 담는 장르 형식이에요. 그래서 출연자가 꼭 신입으로 가서 진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서 오는 낯선 경험들, 뭐 경악일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리얼리티라는 장르로 워크맨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앞서 말한 것들을 조금 그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서 요 영상을 한 1분, 2분 정도만 좀 봐볼게요. 예, 한번 좀 틀어주시면은 네. 중간에 저도 좀 나오니까 반갑게 봐주세요. 좀 보호복 입고 출동할게요. 어디서 입어야 돼? 여기서 입으세요.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서세요. 이렇게요 일단. 아이고. 이원이니까는 절로 바로 가자. 어디야? 어디서 일하면 돼? 뭐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인천에 벌써 3-4번 오지 않았니? 인천에 왜 오는 건데? 그렇지 가까워서 그러지. 아니야. 너 만약에 어딘지 얘기했는데 우리 집 앞에도 있는 거면 죽는다. 어딘데? 오늘은 위험할 때마다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 119 구급대원입니다. 소방관이면 게스트로 소방서 형님도 모셔야지. 세대가 달라가지고 형 구급차 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타봤어. 진짜 구급차 타본 적이 없네. 좋은 일이죠. 형 요즘 근데 바쁘시죠? 요즘 적당히 바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진 않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왜 근데? 피곤하시죠 형? 피곤하지. 다행이다. 피곤한 게 다행이야? 넌 내가 죽길 바라니 혹시? 아니 뭐 드릴 게 있어가지고 뭐. 제로하자. 제로하자가 뭐야? 콜라 아니야? 네 코카콜라 제로예요. 지금 제로하자 형. 뭘 개소리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이거 드시면서 스트레스 푸자고. 아 스트레스 제로 네 하자? 맞습니다. 하나 드셔주세요. 잠깐만. 이거 뒤 안 오는 날 다시 하자. 형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제 코카콜라 제로 드시고 제로 하세요. 그래 제로 하자. 내 원샷 제로 할래. 가자. 아 여기 소방관 분들의 기도가 있네.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의 뜻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되면 퇴근할게. 네, 요 정도까지 반갑습니다. 보셔도 될 장성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얼리티라는 장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앞서 출연자가 가서 막 그 뭐 기도문 같은 거 보고 퇴근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을 원했기 때문에 리얼리티라는 장르를 선택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렇고 PPT를 다시 틀어주시면은.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면 이제 98년생부터 저희의 목표가 촬영 아이템을 선정할 때 98년생에서 87년생까지를 타겟으로 하고 이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콘텐츠가 재밌어진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촬영 아이템을 선정할 때 누구나 경험했던 직업부터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맨이라는 채널에 들어가셔갖고 동영상을 제일 아래로 내린 다음에 그냥 캡처해 온 화면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잘은 보이지 않는데 보면 전단지 알바, 그리고 뭐 고깃집, 워터파크, 뭐 에버랜드, 편의점 알바 이런 것들을 먼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나 이제 알바를 했던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알바는 안 했더라도 이제 손님으로 이제 경험하셨을 확률이 높은 것들 먼저 선정해가지고 촬영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야 공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어떤 원칙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가장 최근 거 캡처해가지고 온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10만이 뭐 생수 배달, 뭐 공차, 뭐 요런 것들로 마술사 막 이런 걸로 막 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거나 내가 알바해봤거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다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관심은 있는데 뭐 찾아볼 정보가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일들까지로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10대, 20대 아까 98, 87까지를 주 시청 타겟으로 선정했는데 실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보니까 한 20대가 한 40%,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가 한 또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채널의 구독자 층이. 그러면은 우리 생각한 것보다는 더 나이가 높으신 분들도 이걸 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좀 담을 수 있어야겠다는 담을 수 있기 위해서 범위를 넓혀나갔고 이렇게 채널을 항상 만드시면서 업로드하실 때마다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채널의 구독자가 어떤 성비를 이루고 있고 몇 살 때까지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이걸 다 유튜브에서 기본 프로그램에서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서 아이템을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기획 파트를 기획 배경을 선정하셔라. 그건 공감의 원천이 되시고 공감은 콘텐츠 재미의 출발 요소가 된다. 출연자를 선정하실 때는 기획 배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해 보시고 시청 타겟을 꼭 선정하셔서 성별, 연령, 성향 등을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장르를 선정하시고 나서 타겟을 중심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신다면 기획하실 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기획안을 제가 정리한 그냥 원페이퍼 뭐 양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다가 보면 좀 두루뭉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런 한 페이지를 잡아가지고 고민하니까 저는 좀 도움이 돼서 갖고 온 건데 이건 아직 제작을 하진 않은 거니까 이게 만약에 제작이 나중에 어디서 되면 이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말씀드린 왜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그램의 제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밑에는 썸네일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그램의 어떤 한 장의 중요한 이미지, 저는 이제 많은 어른들만 있어야 할 것 같은 공간에 아이가 서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고, 기획 배경은 20대 청년들 이태원 클럽 홍대 술집서 코로나 집단 감염, 요거 한 1년 전에 한번 했던 건데 요 당시에 요런 게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코로나가 집단 감염되는 것들, 뭐 집단 감염된 사람도 있고 뭐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뭐 쯧쯧쯧하는 어르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저희의 기획 배경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 홍대 같은데 좀 가보시면 이제 헌팅 클럽 이런 술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청년들 엄청 서 있어요. 줄 서서 입장 대기하려고 웨이팅하고 있는데 거기 줄에 가서 아이가 여기 왜 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형님들이나 누나들이 좀 술에 취하셔갖고 그냥 인터뷰 안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민망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겠죠. 그렇게 아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영상의 절반 부분이고 나머지 절반 부분은 저기 술집에서 파는 그 안주들 다 포장해갖고 아이가 안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거 먹어보는 거예요. 뭐 소야 볶음 뭐 이런 거, 닭발.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뭐 이런 거 먹으려고 저렇게 줄 서서 기다려요?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엄마께 더 맛있어요?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후반부는 그런 영상으로 담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아이의 그 느낌을 그림 일기로 표현해가지고 보고 싶다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헌팅포차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뭐 샤넬 오픈런, 샤넬 매장에 이제 줄 엄청 쓰거든요, 새벽에. 그럼 그런데 가서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사려고 이제 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부분은 이게 왜 500만 원이에요? 우리 책가방이 더 좋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론 나름의 서론, 본론, 결론을 좀 이미지화하고 잡아보고 그리고 예상 출연자를 잡아보고 레퍼런스 영상을 찾아보고 이게 어떤 콘텐츠 포인트가 되고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한 페이지의 양식으로 정리를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고 나중 되면 이제 더 저희는 몇십 장으로 더 기획안을 발전시키는데 이게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획이고 이제 제작에 대해서거든요. 그 유튜브를 이제 어디서 시청하는가, TV를 보는 장소는 집이고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고 유튜브는 뭐 엄청 많은 데서 보겠죠. 지하철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시고 버스에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실 때는. 그래서 모든 그 영상에 말자막을 달아줘요. 말자막이 뭐냐면 저 사진에 저렇게 검정 바가처럼 제가 해놨잖아요. 영상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저렇게 자막으로 텍스트화 해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독자가 진짜 없는 채널이거나 신생 채널이거나 막 영향력이 없는 채널일수록 더 이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영상 이어폰 없이 스크롤 내리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무슨 내용인지는 이게 보여야 이걸 보던지 말던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필수 조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자막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말자막을 넣어서 이어폰 없이 시청하는 분들의 이렇게 스크롤 내리는 분들의 눈을 끌어서 아 이게 이런 영상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는 초반에 10초 하이라이트 씬을 저는 꼭
넣거든요. 앞사 구급대원 보시면은 왜 사고 나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말자막을 보면서 아 이런 영상인데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유익한 게 있어? 라는 설명을 위한 앞단을 꼭 만드셔서 그 이후에 이제 이어폰을 착용해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있게끔 유입하는 어떤 편집의 고민들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이제 빠른 호흡으로 만드셨으면 이제 좋겠다는 제안인데 사례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말자막으로 인지하고 아 이게 재밌는 게 있겠구나 하면 이 눈을 못 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한 6정거장, 7정거장 가는 동안 유튜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외부 자극이 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빼앗을 수 없게 빠른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인데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요 관세청 직업 리뷰를 한 1, 2분만 또 좀 참고해서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네. 수출했던 현품 물건이랑 다른 경우는 마약을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기계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스캔기고요. 소지품 아무거나 하나만 꺼내주시겠어요? 지갑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와. 여기 메탄바람이 좀 나오네. 로꼬 부모님 여기 어디 가세요? 공항 인천공항이야? 공항 한번 했었는데 그때. 아 오늘 그거구나. 비행기 조종사. 이거 어떻게 해? 할 수 있어. 그거랑 뭐 비슷하겠지. 직진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360도 턴두에 나. 오늘은 관세청 직업 체험이에요. 관세청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아 관세가 적은가 보다. 관 만드는 관세청 직원분들은 이제 역에서 와서 셔틀버스? 셔틀버스 타? 셔틀버스. 아 그래? 아유 지하철이구나. 지하철도 확실히 다르네 여기는. 평유리로 딱 짜놨네. 관 짜듯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관세청에 계세요 선생님? 네. 아 관세청 직원이세요? 연예인 같으시네. 반갑습니다. 여기 출근 중이신 거예요? 네. 여기 셔틀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셔틀버스 이쪽으로 가서 타야 되거든요. 아 절로 가서? 그럼 같이 가서 타면 돼? 좋은 선배 만난 것 같은데. 가시죠. 공무원이시구나 그러면. 네, 공무원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돼요? 아, 1년? 1년 만에 되셨어요? 몇 년 동안 준비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너무 얄밉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그때 기억을 다 잊었어요. 몇 년 차세요 이제? 저 2년 차. 2년 만에 다 잊었어요? 이게 보통 9급부터 시작해요? 7급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9급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네. 7급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음. 7급 시험을 준비하셔서 7급으로 들어오시면 7급인 거고 9급 시험을 준비하셔서 네. 9급으로 들어오면 9급인 거예요. 그 정도는 알죠 제가. 아유, 요 정도까지. 오지 말라 그래. 나 오늘 둘이 하면 될 것 같아.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까지 관세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간사님. 예. 그래서 뭐 빠른 호흡, 앞단, 뭐 말자막 이런 거 좀 눈에 들어오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을 때 그 자막에 2,000원 비싸짐 이런 자막 보셨어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암울하네요 이거. 2,000원 비싸짐. 시급. 죄송합니다. 시급은 아니고 그 뼈 맞는다는 표현은 많이 쓰시죠. 뼈 맞는다. 그러다가 그 말이 순살된다까지 발전돼요. 그리고 그게 요즘엔 2,000원 비싸지. 왜냐하면 후라이드 치킨 시킬 때 2,000원을 더 내면 순살 치킨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뼈 맞았다는 표현을 요즘 아무튼 2,000원, 이것도 좀 지난 얘기인데 2,000원 비싸짐으로 쓰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보시면 그런 거가 이제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도 그 얘기. 예. 그런데 꼭 빠른 호흡이어야 하냐? 요거에 있어서 고민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크맨은 이제 주 시청 타겟이 9887이고 유튜브 사용에 익숙한 세대예요. 그래서 화면을 그냥 2번 딱딱 터치하면 10초 앞으로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놓쳤으면 바로 그냥 뒤로 가서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주 시청 타겟이 유튜브를 잘 모르는 세대다. 그러면 느린 호흡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2,000원 비싸짐이라는 자막 쓰면 안 되고 뼈 맞았다는 자막을 이제 쓰셔야겠죠. 그리고 음악은 뭐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쓰셔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흐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대충 좀 그래도 좀 느낌이 오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아이고 재밌어야 한다. 무엇보다 재미. 뭐
아이고,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재미 그리고 또 재미, 무엇보다 재미. 그 재미가 이게 깔깔깔깔도 있고 뭐 공포도 있고 논란도 있고 뭐 생각할 거리, 뭐 유익 이런 게 다 재미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미는 항상 이제 기본으로 갖고 가시는 거고 유익함이 있어야 컨텐츠가 좀 장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기서 워크맨을 예로 들어서 유익함이라고 하면 재밌는 내용들도 많은데 그런 거 꼭 말씀드렸어요. 뭐 에버랜드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바생분들이 뭐 알바를 거기서 하면 거기가 먼 지역이니까 기숙사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거는 월 얼마다 2만 원인가 그래요 월에. 그리고 뭐 식사는 뭐 24시까지는 제공이 되거든요. 뭐 그런 내용들 뭐 유익함이라면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니랄 수도 있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 외에 그래도 이 알바를 좀 고민하고 직업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꼭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촬영하는 직업의 그 모든 걸 이 10분 안에 다룰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꼭 세 가지는 보여주자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파트 업무의 세 가지는 항상 꼭 넣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 보면 그런 게 보이실 거예요. 세 가지는 꼭 넣네. 팁 자막 같은 경우 또 그렇고요. 그거의 어떤 큰 상징이 이제 요런 이제 컨셉의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그 회사 가서 연봉이 얼마 받는지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였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봐주세요. 요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채널에 유입이 많이 되니까. 네, 여러분을 위한 제안. 네. 아이고 이렇게 교만하게도 워크맨이 이렇게 영향력을 잃지 않고 제작되어 왔던 국내 최장수 웹 예능이래요. 전 세계에서 저희가 2등을 했었거든요. 2020년인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독자가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로 세계 2위를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이 제작할 컨텐츠가 뭘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만드는 방법만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그게 뭐 복음과 관련된 어떤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만으로 유튜브에서 충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다양한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오신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 배경을 선정하실 때 공감이 잘 될수록 컨텐츠가 재밌어진다는 사실, 출연자는 꼭 필요한지, 어떤 출연자가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지, 출연자는 진짜 필요한 건지, 꼭 유명해야 하는지, 목표 시청 타겟을 선정하셨으면 자막을 어떻게 쓸지, 배경음악 어떻게 쓸지, 아이템, 영상의 호흡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 시청 타겟을 꼭 선정하세요. 그래서 막 10대, 20대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채널은 또 따로 파시고 또 5, 60대가 보는 채널은 또 따로 파시는 게 좋아요. 이 모든 세대를 한 채널에 묶는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30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그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이 말이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장르로 이제 표현할지 작업 뭐 조건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편집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장비, 인원들 이것들에 대해 또 달라지니까 여러분의 작업 조건, 기술력을 잘 파악하셔서 장르를 선정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까지인 것 같은데 Q&A는 뭐 나중에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